이어서 앞으로 국회 상황 어떻게 될지 좀 가늠해 보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끄는 민생투어 대장정 공식 일정이 오늘 수도권을 마지막으로 끝이 납니다. 자, 그런데 내일 또 광화문 집회가 있어서 이게 뭐 장외투쟁이 끝났냐 하고면 약간 좀 애매해요. 내일 끝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18일 이제 내일이면 내일까지 치면 19일인데 이 기간 동안 한국당의 행보에서 얻은 게 있다면 또 잃은 게 있다면 먼저 얻은 것부터 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얻은 건 내부적인 그러니까 집안 단속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결속? 그렇죠. 네. 한국당 내에 황교안 대표 체제 리더십을 공고히 했다. 사실은 이렇게 한 18일 정도의 장외 투쟁을 하면서 매일 모든 언론이 황교안 대표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다음에 독한 말도 쏟아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언론의 중심에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선봉에 섰다는 모습을 분명히 각인을 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내년 총선을 황교안 체제로 가나 보다. 야권의 대표 인물로 우뚝 섰다. 이렇게 그런 의미에서는 내부 집안 단속의 성공을 일정하게 한 것 같고요. 그러면서 꾸준히 지지도를 올려왔기 때문에. 당의 지지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는 이른바 탄핵 국면에서 이른바 보수가 괴멸됐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괴멸된 보수를 다시 한번 최소한의 집도끼는 다시 결집시켰다라는 게 이제 최근에 있었던 정당 지지도에서 한 30% 정도의 지지를 보인 게 예전에는 15%도 안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한국당 내부의 황교안 리더십에 대한 시험대가 일정하게 안정적으로 정착이 됐다.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이른바 괴멸됐다고 하는 보수층 유권자들을 일단은 집토끼 차원에서 결속해냈다.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가 가능하고요. 그러나 이 긍정적 평가는 또다시 딜레마적 상황에서 보면 부정적 평가로 연결됩니다. 왜냐하면 집토끼와 내부 단속을 하다 보면 외연을 확장해서 중도로 갈 수 있는 길을 놓칠 수도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너무 과격한 발언, 그다음에 독한 발언들, 그다음에 입장 자체가 자칫 이게 태극기 부대랑 입장이 비슷한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계속 있으면 이른바 30%나 35% 지지를 가지고는 사실은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총선에서는 편안하게 지는 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걸 한 10% 정도 더 오려를 줘야 수도권에서 승부가 가능한 건데 이 10%를 그럼 땡겨 오려면 산토끼를 그 정도는 그럼요. 가져와야 산토끼를 10%는 가져와야 되고 중도층의 외연을 확장해야 되는데 거기에 스스로 내부 단속에 지금은 1차적인 관심을 돌렸기 때문에 발목을 잡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의 조심스러운 우려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얻은 거 말씀해 달라 그랬는데 이런 것까지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뭐 섞어서 해야 되겠네요. 섞어서 해 주셔야 되겠네요. 좀 전에 이제 먼저 하나 짚을게요. 제가 아까 노무현 대통령의 진영을 넘어서는 어떤 위대한 정치 이런 행보는 저의 방점은 사실 지금 제1야당 쪽에 좀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거가 얻은 거죠. 황 대표 개인적으로 보면은 좀 수지 남는 장사를 하긴 한 걸로 봅니다. 현재까지는 개인으로만 볼 때. 사실 정치 신인이었는데요. 그렇죠. 당을 떠나서요. 일단 세 가지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확실하게 이제 황교안으로 진짜 총선 대선까지도 갈 수 있겠다. 이런 당내 확실한 보수 쪽의 주자가 됐어요. 대표 주자. 예. 그다음에 당으로 들어오면 황 대표 이후에 들어온 이후로 당내 친박 비박 얘기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만큼 장악력이 높아졌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효상 의원뿐만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이른바 진짜 뭐 발언을 차마 듣지 못할 정도의 막말을 하는 것도 다 보면요. 황 대표 보라고 하는 얘기가 있을 겁니다. 공천권을 확실히 준 것 같거든요. 당을 장악했다. 세 누구한테 번째는 잘 보여야 될지가 확실해졌군요. 그렇죠. 누가 좀 실세인가 보이잖아요. 근데 공천권 주고 있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지지층, 전통적 지지층을 묶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반대가 되는 거죠. 이제 한계는 뭐냐면 외연 확장력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로 봐서는 떨어져요. 들고 나왔던 독재 프레임 있지 않습니까? 독재 안 되니까 또 좌파 독재라고까지 했어요. 근데 독재는 우스갯소리로 진짜 지금 대통령이 독재자고 지금 정부가 독재 정권이면 지금 황 대표나 그 막말하는 의원들 지금 무사할까요? 괜찮겠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무슨 말이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프레임이 강경 보수 세력 외에 중도층 입장에서 보면은 선뜻 다가가기가 뭐해요. 이해시킬 수 없는 프레임이었다. 차라리 우리 보수의 가치를 지키게 해달라. 아니면 너무 일방통행 아닙니까? 뭐 이런 이런 걸로 가야지. 문 대통령하고 지금 문재인 정부한테 대해서 독재 정권이다 해버리니까 이게 잘 설명이 길어지고 설명도 좀 설명력이 떨어지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중도 확장이 제대로 안 됐던 것 중에 하나는 말이 너무 셌다는 게 굉장히 컸었던 것 같고요. 여러 곳에서 계속 논란되는 발언들이 있었고요. 그렇죠. 주변에서도 그렇고 본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조금 결정적인 거 아니었나 싶은데 부처님 오신 날 법요식 때 합장을 안 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약간 종교 갈등처럼 번지고 맞습니다.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이게 뭐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그 대구에 있는 사찰에 참석을 해서 그것도 부처님 오신 날인데
그 사실은 고개를 꼿꼿이 좀 세웠고 그다음에 합장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제 사실 정치인으로서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최근에 와서 조계종에서 공식 입장을 내서 그러려면 당대표를 내놓고 자연히로 돌아가라라고 사실 이야기를 했고 그러니까 또 한기총이라는 또 보수적인 또 기독교 단체에서 네. 표 가지고 당대표를 너무 흔들지 마라 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종교 간의 갈등으로 비춰지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면 저도 기독교 신자입니다만 불교 행사나 절에 가서 있을 때 다 합장을 합니다. 예를 갖춥니다. 그게 내 개인의 신앙을 버리거나 뭐 개종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장소에 참석한 의미, 그다음에 그 주최한 행사의 주최자들에 대한 최선의 A거든요. 저는 그건 분명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황교안 대표는 대표적인 그 독실한 기독교 신자지 않습니까? 전도사 자격증까지 가질 정도로 그렇죠. 독실한 분인데 우리 주위에도 기독교를 믿으시는 분 중에 굉장히 독실한 분 중에 일부는 천주교나 그다음에 절에 가서 기도하고 합장하는 걸 완전 이건 잘못된 것으로 지금 단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이게 소수예요, 사실 근데 이분들이.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황교안 대표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게 그런 소수의 근본주의자들한테 둘러싸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네. 기독교 내에서도 조금 유연한 사람들은 교회 다니지만 절에 가서 합장하는 건 다 이해가 되는 사람이 대다수로 저를 알고 있는데 굳이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절에 가서 합장해서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근본주의 생각을 가진 분 또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 입맛에 맞추면 외연이 넓혀질 수가 없죠. 역시 또 확장의 딜레마. 문제가 그렇습니다. 생기는 거죠. 자기의 신앙심을 지킨다는 독실성에서는 뭐 칭찬할 만하나 이것이 외연의 확장이라거나 또는 유연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제 포용성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야당 대표로서의 그 한계가 이번에 종교 행사에서 나타난 그 모습조차도 그대로 드러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독교 신자들은 또 황교안 대표가 저렇게 독실하구나 믿을 수 있겠는데라고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이점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떨까요?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렇게 보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우리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나라고요. 그리고 종교를 서로 어느 종교를 믿더라도 이제 존중할 필요가 있죠.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 절에 가서 합장하지 않는 것 그 자체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캐톨릭에 대해서도 비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충분합니다.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황교안, 전도사 황교안 그거 충분히 존중할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이 황교안 대표는 그날 그 법요식에 그리스도인 황교안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분은 제1야당 대표 황교안, 네. 범력, 뭐 지금 보수 진영 1위를 달리고 있고. 차기 주자.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아기 부처님 그 목욕이라고 하나요? 네네네. 그것도 가장 먼저 호명을 했고 가장 먼저 앞에 상석에 예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손살에 치면서 안 한다고 그렇죠. 했다는 거죠. 그런 모습 볼 때 이거는 이제 그냥 종교 행사로 종교인으로 갔으면 뭐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러면 가지 않는 게 좋았어요. 본인의 이런 행보로 인해서 지금 불교와 기독교, 또 보수 기독교와 이런 갈등이 빚어지는 게 네. 우리 사회에 무슨 도움이 됩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그거를 중재하고 통합을 하라고 하는 게 정치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근데 지금 정치 지도자의 행보 때문에 이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황 대표께서 아무리 독실한 본인의 신앙은 존중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지만은 이런 행보는 좀 그렇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종교계 내에서도 약간 지금 계속 말이 오가면서 이게 갈등이 조금 커지고 있는 양상 아닌가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이런 건 별로 좋지 않은 그렇죠. 상황인데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말 어떻게 될지 다음 주에 국회 정상화의 가늠 한번 좀 두 분 다 전망을 한 번씩 짧게 좀 해주십시오. 일단 전망보다는 다음 주 정도는 정상화 돼야 합니다. 돼야 하고 당위. 예, 되길 바라야 되고요. 일단 지난주에 여야 호프 회동을 해서 조금 불씨가 살아나는 것 같더니 또다시 원점으로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 대통령이 5당 회담을 이야기했고 다시 또 황교안 대표가 양당 대표 회담을 제안하니까 청와대가 유연성을 발휘했습니다. 결국 순서 가지고 또 기싸움했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지역적인 문제 가지고 한 거예요. 그러면 대승적으로 이런 상황에서는 말씀만 드리면 자기가 주장했던 걸 깨끗이 버리고 상대방의 의견에 따르면서 승복하면서 내용을 챙기는 사람이 국민들한테 박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대1이 먼저면 어떻고 5당 대표가 먼저면 또 어떻습니까? 청와대 양보하면 청와대 박수 쳐줄 거고요. 한국당이 양보하면 한국당이 박수 쳐줄 겁니다. 먼저 사과하고 먼저 아니면 들어가든지 저는 여야가 먼저 들어가고 먼저 양보하는 쪽이 칭송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에 국회가 정상화 되거나 뭐 이렇게 어쨌든 마주 앉으려면 이번 주말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뭐 동트기 직전이라 생각하는데요.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나경원 원내대표가 중국 음식 한번 샀고 네. 이제 저 이인영 원내대표가 맥주 호프집 한번 가서 샀고. 이번에 오신환 대표가 뭐 막내니까 차를 한 잔 사더라도 모일 것 같아요. 이제 모여가지고 네. 하면은 일단 뭐 여러 가지 원내 부분을 어떻게 풀지, 대통령과의 회동 어떻게 풀지를 한꺼번에 놓고 협상을 할 텐데요. 지금 국민들 여론도 있고 눈치가 있기 때문에 정치권이 더 끌기는 힘들고요. 이제 그 출구를 찾아서 내일 저기 황교안 대표 이제 끝내고 돌아오면은 이제 서서히 풀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와 호장용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근식 경남대 교수, 한민수 전 국민일보 논설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